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S 공감방송과 함께 진행하는 유혜선의 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신정, 구정 연휴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해에 알뜰하게 계획 잘 세우신 거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할 일들만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셨나요? 네, 그렇죠. 어떤 계획보다도 건강한 것이 가장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바야흐로 100세 시대, 장수가 축복인 이런 좋은 세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저는 교육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평생 공부하는 힘이 건강하고 유쾌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의 어떤 인간적인 끈을 놓지 않고 또 많은 그 지적 호기심을 놓지 않고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100세가 됐든 200세가 됐든 건강하고 유쾌하게 사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말 귀한 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예, 평생 교육 현장에서 또 대학교와 기업과 강의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평생 교육의 대가이십니다. 지금은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님이시면서 평생교육원 원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종표 교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이 길어진 삶 건강하고 유쾌하고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교수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과 함께 교수님 간단하게 우리 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예. 우리 인문학 살롱 네. 시청자 여러분들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현재 네. 우리 백석대학교 네. 평생교육 원장도 하면서 네. 또 교육대학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 석박사 과정에는 네.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 전공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인적자원 개발 네. 평생교육 전공 지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네. 좋은 만남, 또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를 네.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평생 교육의 대부이십니다. 대부. 예, 대가이시고 또 저의 은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예, 근데 교수님 그동안 오랫동안 실무와 또 학교 교육 이렇게 해오셨는데 올해 또 평생교육 원장님도까지 맡으셔가지고 정말 평생학습 시대에 이제 교육을 책임지셔야 되는데 교수님 공부를 학교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전에는 우리가 뭘 또 나이 들어서까지 또 공부를 또 네. 여러 가지 우리가 평생학습 지금은 여러 시대라고도 하지만 또 평생학습 시대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네. 최근에 평생학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평생교육법도 만들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평생교육 기관도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변화, 이런 시대적인 변화. 그렇죠. 네. 변화가 없으면은 네. 우리가 한번 배웠던 그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학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많이 일반화된 이야기지만은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거기에 반비례해서 사회 변화의 주기는 점점 짧아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옛날에는 30세 중세는 한 50세, 현대는 한 몇 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대예요? 우리가? 네, 현대는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평균 수명은 이제 100세까지는 되지 않고 이제 한 80세 정도? 남자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여자가 오래 사는 여자가 오래 살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가 한 7, 8세 정도 오래 사는데 지금처럼 평균 수명은 많이 길어지는데 거기에 반비례해서 사회 변화의 주기는 사이클은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자기가 한 번 살았을 때 사회 변화의 주기가 한 번도 오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 변화의 주기가 여러 번 온다는 거예요. 4차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변화의 주기가 올 때마다
그 주기를 넘기 위해서는 공부해. 그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네. 그냥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학교 교육만 배워가지고 네, 네. 한 번 배웠던 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왜 파도가 오지 않으니까 네, 네. 지금은 이제 계속 파도가 오기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네. 개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파도를 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시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참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 선견지명이 있으셔가지고 우리나라 평생교육법 제정하실 때부터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어떠세요? 이 평생교육이 선진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참 체제가 잘 돼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늦죠 아무래도.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OECD 국가에서 평생학습 그 성인들의 네. 평생학습 참여율이 네. 좀 그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제에서도 네. 많이 많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사회자 유 교수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나라도 1999년도에 네. 이제 평생학습법이 이제 그 당시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교수님께서 이제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교육부에 교육부에서, 계셨던 네. 양현모 서기관님하고 같이 정말 네. 재밌게 해서 뭐 99년도에 저도 뭐 에피소드입니다만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네. 평생교육법이 네. 만들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아주 대가이시죠. 뭐 아닙니다. 같이 중심이시죠, 했었습니다만 중심.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교육부 선생님들 제가 밥을 샀어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네. 뭐 그 이후에 네. 이제 그 국가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기고 네. 지역에도 맞아요. 네. 도지사가 이제 지역평생교육원 네. 의장이 돼가지고 네. 지역에도 16개 시도에도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기고 네, 그렇죠. 또 시도에도 평생학습관이 생겨서 네, 네. 국가적으로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공공평생교육기관도 많고 또 그 교수님의 아주 공로가 크십니다. 이렇게 쉬운 장본인이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죠. 자부심도 네. 있고 또 만나는 분들이 네. 다 또 좋으신 분들이 많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왔다 봅니다. 네. 네. 그 우리 시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뭐 아까 그 지자체도 있고 또 뭐 평생학습관도 있고 대학 평생교육도 있고 대학에도 평생교육고 이런데 근데 딱히 어디다가 이렇게 그 소속을 두고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는 요즘에는 뭐 컨설팅이라는 학습 상담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네. 뭐 평생교육도 그런 상담을 받으면서 네. 자기한테 맞는 교육이 뭔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상담도 해줘요. 그렇습니다. 이제 평생교육 기관에 가면은 아. 가서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먼저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는 또 네. 동기가 좀 달라요. 학자들이 분류를 하는 걸 보면은 네. 왜 그 평생교육 기관에 가서 네. 학습을 하는가 보면은 네. 하나는 그 어떠한 경제적 동기, 경제적 동기. 경제적 동기는 이제 그것을 학습을 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아무래도, 해서 가는 것들이 취업에, 네. 이게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학습을 하고 두 번째는 뭐 사회적 동기라고 합니다. 네. 사회적 동기는 어떠한 뭐 그러한 돈 벌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람들 만나고 취미로고 네. 또 여가하고 네. 뭐 그런 것도 사실 좋은 동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어른들을 위한 교육은 네. 사실 좀 많이 없었잖아요. 네. 네. 어른들은 그냥 일만 한다. 사회 통념상 네. 어른들은 뭐 노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데 사실 요즘 뭐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네. 많잖아요. 근데 막상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이제 동기가 있고 세 번째는 암 자체에 뭐 공부하는 자체를 좋아해서 오는데 그런 동기에 따라서 한번 본인이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가 그런 것들을 자기 어떤 우리 뭐 교육학에서 말하면 학습에 대한 니즈라고 하죠. 그렇죠. 자기 필요성이 뭔가 그런 거에 따라서 하고 1차적으로는 좀 가까운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데 가서 기본 과정을 듣고 그걸 좀 더 배우면은 조금 더 대학 평생교원 같은 데 가서 심화 과정을 배우고 또 이제 더 하면은 더 이제 전문 과정을 배워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면서 이제 평생 뭐 공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하면서 자기 욕구와 또 자기의 동기와 네. 또 동기에 따라서 가까운 데부터 이제 가고 거기 배우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또 학습을 하면은 효과적으로 할 거를 봅니다. 저는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힘이 저는 뭐 건강하게 사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호기심만 있고 그런 뭐 에너지만 있다면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전문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게 뭐 학문하고도 있지만은 뭐 대학 졸업하고 사회 졸업하고 직장 졸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계속 하다 보면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 평생 학습이나 성인 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은 어떤? 뭐 우리 유 박사님께서도 관심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우리 평생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 강사, 교수자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뭐 초등학교 교사나 중학교 교사나 학교 교육이죠. 고등학교 교사는 아무나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에 와서 평생교육 기관에서 하고 있는 강사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뭐 종이접기다, 웃음 치료사다. 그러면 그것은 학교로 말하면 과목이거든요. 뭐 또 국어라든가 수학인데, 근데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교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과목만 잘해서는 안 되고 일종의 교직 과목을 배워야만 교단에 씁니다. 책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평생교육 기관도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목에다가 우리 유 박사님도 뭐 전문가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습이 무엇인가, 또 이런 강사가 무엇인가, 또 어떤 교환을 어떻게 만드는가, 학습자를 어떻게 동기부여 시키는가, 그런 것들을 좀 학습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본기죠, 기본. 기본을 갖춰야지. 그렇죠. 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해도 4년 동안 그 교육대학에서 이제 하고 하는데 성인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과목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공감방송에서도 그 방송 교강사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그 방송 교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에서 하는 강사들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뭐 여담인다면 대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 교수 우리 뭐 유 박사님은 언제 재미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을 때 언제 제일 재미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다녔을 때가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교수님? 그 고3 시절 끝나고 나면 제일 그 희망하는 게 대학 생활인데. 그런데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대학교 교수님들은 이러한 교직 과목을 받지 않고 그냥 석박사 해가지고 바로 교단에 섰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은 그러한 전달력,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지만 지금은 대학 교수님들도 이제 다 그런 것들을 뭐 일종의 교수법에 대해서 많은 학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난 요즘에 관심이 있고 기본 과정, 뭐 심화 과정, 그래서 뭐 평생교육 기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책도 좀 쓰고 뭐 그런 쪽이 뭐 관심이 많고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셔야 된다. 유 박사님도 뭐 잘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이제 뭐 서로 힘을 합하면 되겠죠.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처럼 정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정말 평생 학습인데요. 이게 어른이 돼서 하는 공부는 아이들하고 하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하고 좀 다르잖아요.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평생 학습은 품격 있는 놀이다. 좀 이렇게 공부는 공부인데 놀이처럼 하되 약간 품격 있게 하는 게 그게 공부다, 학습이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괜찮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평생 학습은 품격 있는 놀이다.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 원장을 하면서 제 방에다 크게 써놨어요. 일과 평생학습은 품격 있는 놀이다. 그렇게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일과 평생학습은 평생교육원 직원들한테 일과 평생학습은 품격 있는 놀이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평생학습은 품격 있는 놀이다는 동의를 하는데 네. 이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면 원장님 혼자 하세요. 그래서 그 말은 빼고 그냥 평생학습은 품격 있는 놀이다. 그걸 써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네. 미완성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본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뭐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잘하면은 공부는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연세대학교에 계셨던 한준상 교수님도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다. 네. 호모 에루디티오다. 에루디티오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미술 시간에 우리 유 박사님도 많이 하시지만은 네. 미술 시간에 배웠던 뭐 어디 알타미아의 스페인에 있는 네, 네. 알타미아 동굴에 대한 벽화, 네. 또 고글에 있는 고분의 벽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미술하는 분들은 미술사로 보는데 네. 우리 평생학습은 그게 교재라는 거예요, 교재.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러네요. 고글의 고분의 벽화 같은 걸 네. 보면은 뭐 사슴을 사냥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 네, 네. 그건 뭐냐는 거예요. 선배가 네. 사슴을 이렇게 하니까 잘 잡혔다. 네. 그것을 본인이 가르쳤던 교재라는 거예요. 그걸 벽에다 그리고 이것이 후배들을 사슴이다. 이렇게 사슴을 이렇게 잡았다. 그것을 그리고 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학습은 인간의 본질이고 네. 본능이기 때문에 네. 품격 있는 놀이라고 봅니다. 저도 뭐 여행을 좋아합니다만은 네. 여행도 벌써 뭐 스페인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러셨어요? 3, 4일만 지나도 네. 집생각 납니다. 또 그렇게 좋아하는 네. 뭐 식사도 하고 그러면 많이 먹으면 즐겁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학습은 잘하면은 재밌어요. 네. 재밌고 또 품격도 높아가고. 네. 그래서 학습은 뭐 전 또 정년퇴직해도 걱정 없습니다. 이제 할 걸 다 생각해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준상 교수님한테 배운 게 평생 학습하는 인간, 호모 에루디티오.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강의하고 교육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호모 루덴스. 즐기면서. 맞습니다. 공부를 하되 재밌게 놀이처럼. 그래서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하는 거를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그 인문학 살롱을 와인과 함께하는 인문학 살롱도 제가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어른들이 품격 있는 놀이니까 와인도 마시면서 공부해가면서 어떤 그 우리 인문학 살롱에 오셨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그 교수들하고 토크 시간을 호프집에서 한대요. 그렇죠. 한 주제를 가지고 호프집에서 막 학생들하고 호프 마시면서 막 격렬하게 토론을 한대요. 그것도 다 평생학습 현장입니다. 그것도 이제 공부하는 현장이잖아요. 그걸 이제 놀이처럼 하니까 학생들이 막 마구마구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효과도 좋고 학생들도 재밌게 하고 그래서 저는 호모 에루디티오 플러스 호모 루덴스. 그렇습니다. 즐기면서 그래서. 재밌게 하자 하는 그런. 실제로 우리 뭐 평생 교육에서 실험을 해보면은 어떤 수업이 효과가 있었느냐. 지금 우리 유 박사님 말씀하셨던 재미있게 배웠던 그렇죠. 수업이 그게 제일 기억에 효과가 남아요. 높다. 이건 굉장히 뭐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 또 평생학습에 또 지향해야 돼. 네, 교수님 또 참 재밌게 하시는 게 우리 저번에 그 왜 그 논산인가 연수원에서 거기에서 정말 이 학습 발표회는 이게 학구적인 발표니까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 중간에 딱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재밌는 사람들이 너무 그 좋아하더라고. 나이 드신 그 교수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김종필 교수님의 어떤 학습 매력이 이제 저런 거구나. 고맙습니다. 그런 거를 정말 느꼈습니다. 품격 있는 놀이다. 근데 이제 우리 방송이 인문학 살롱이잖아요. 이 인문학 살롱과 평생 학습은 뭔가 아까 우리 호모 루덴스와 호모 에루디티오가 이렇게 합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뭔가 좀 같이 맥락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인문학의 본질이 공부하는 거고 뭔가 자기 자신을 찾는 건데. 저도 뭐 인문학이 우리 뭐 학습에 가장
기본이 되고 네. 옛날에 중세 시대도 보면은 다 인문학에서 학문이 시작했죠. 그 모든 학문은 다 학문이 인문학에서 시작한 것처럼 네. 우리 또 평생학습도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그 기본적인 능력을 네. 발휘할 수 있도록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완성의 존재에서 네. 네. 완성의 존재를 도와주는 게 평생학습이라 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네. 미완성의 존재, 다른 동물 태어날 때 90%가 완성돼서 태어나고 네. 10%가 미완성으로 태어나지만은 네. 인간은 90%가 미완성으로 태어나고 10%가 완성돼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새롭네요. 예, 예. 네. 뭐 주위에서 보면은 이런 강아지나 뭐 송아지 네. 그런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10분 만에 네. 엄마 손을 한 번만 핥아주면은 네. 걸어 다니지만 즉 완성돼서 태어나지만은 아. 인간은 한 살이 될 때까지 가까스로 쓰고 네. 즉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네. 뭘 통해서 네. 미완성에서 완성을 통해서 가느냐 학습과 경험과 어.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세계에서 가장 미개척지가 사하라에 있는 사막도 아니고 네. 아마존에 있는 장글도 아니고 네. 우리 인간의 머리가 가장 미개척지인데 그런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점점 아. 성장해 가고 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음. 기본적으로 인문학과 같이 가는 네. 맥락이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가장 미개척지가 인간인가요, 교수님? 예, 인간의 머리가 네. 가장 미개척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미개척지라는 말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영역이 넓다는 거죠. 그렇죠. 변화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잠재력도 많고 예. 다른 동물들보다. 그래서 예. 파면 팔수록 더 많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인간의 어떤 머리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가 항상 이러한 학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단한 오늘 통찰을 주시네요, 교수님께서. 그게 다 뭐 인문학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문학을 네.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뭐 우리 평생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쪽 영역인데 네. 그런 영역을 우리 또 유 박사님께서 또 개척하시고 네. 또 심화시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평생교육적 관점에서도 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교수님도 기업 교육 오래 하셨잖아요. 예, 예. 저도 이제 기업에서 이제 교육을 오래 하고 또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육이라는 게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 틀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그 사람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을 한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아까 니즈 도사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이게 우리 신발에다 발을 맞추는 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사람 개인에 대한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을 예. 결국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성장을 네. 도와주고 기본적으로는 기업 교육도 네. 이런 인문학적 개념, 네. 평생교육적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야 봅니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거죠? 예. 네. 물론 이제 기업 교육은 저도 뭐 기업 교육을 했고 네, 유 박사님도 했지만은 1차적으로는 그 생산성을 성과. 증가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네. 되고 양 수혜 바퀴가 가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이쪽은 기업 교육이니까 네. 그러한 성과 퍼포먼스를 생각하지만은 네, 네.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통찰력, 그렇죠. 잠재력을 높여줄 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만 결국은 네. 기업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 교육도 더 네.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업 교육도 조금 변화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기업에서의 평생학습, 기업에서의 인문학 교육 네. 그런 것들도 더욱더 필요하고 더욱더 그쪽으로 확대돼 가지 않겠는가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기업에서도 인문학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 때문에. 네, 스티브 잡스 때문에 그렇고 뭐 우리 이건희 회장님도 직원들에게 요즘 뭐 대기업에서 인문학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은 인문학의 그 기회인데 대학교는 인문학의 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네. 대학교는 인문학의 위기라고 이야기해요. 다 없애고 줄이고 학생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뭐 일단은 뭐 대학도 좀 어려우니까 네.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단편적으로 길게 네. 생각하지 않고 네. 그렇지만은 저희 뭐 백석예술대학하고 또 백석문화대학은 물론 저희 백석대학도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그 백석문화대학하고 저 우리 백석대학교는 같이 또 인문학 네. 다빈치 아카데미라는 걸 해서 그렇죠. 네. 그 학교 교육으로서 그렇죠. 네, 굉장히.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백석예술대학도
인문학 산책 아마 우리 유 박사님도 네, 저도 한번 강의한 강의를 걸로 했습니다.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학과 교육에서 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네. 인문학적인 소양 높이기 위해서 네.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기업 교육에도 경험이 많으시고 대학 교육도 어린 학생들 가르치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나머지 우리 이제 제2모작, 3모작을 꿈꾸는 우리 100세 시대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네. 이런 그 성인들을 위해서 중장년층들을 위해서 정말 평생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네. 기틀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아마 교수님의 역할이 더 크게 필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이 좀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고 네. 좋은 활동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쪽 분야는 더 커질 걸로 봅니다.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더 커지고 네네. 사회 변화는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기처럼 네네. 우리 나이 많이 드시는 분들도 네, 학습을 그렇죠. 통해서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교수님 앞으로 이제 평생교육 원장님까지 맡으셨는데 중책을 또 맡으셨는데 포부나 계획이 계시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또 해주시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네. 일반 우리 시민들, 네. 또 우리 또 정년퇴직을 하고 계셨던 분들, 네. 또 이러한 기업인들, 네. 그런 모든 분들이 자기의 그 본능을 네. 메슬로가 이야기했던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네. 그런 성장에 대한 욕구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네.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네. 정책적으로 할 건 하고 할 네.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대학에서 네. 우리 석박사 과정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석박사 과정들하고 잘 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네. 뭐 국내에만 하지 않고 네. 외국에서 오늘은 도쿄, 네. 내일은 시카고에 가서 제가 그게 꿈입니다. 같이 합시다. 네. 같이. 그뭐 다보스 포럼도 있는데 세계 인문학 포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인문학 정책 발표하러 가서 제가 들었는데 세계 인문학 포럼을 이제 주도합시다 이런 말을 해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 인문학이 우리 교육계에 굉장히 큰 그 발판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주 희망적으로 저도 이제 왔습니다. 그런 생각에 우리나라에 좋은 네. 평생교육의 사례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사례들을 좀 네. 보급도 하고 네네. 같이 좀 성장하고 이렇게 교수님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갑자기 이 새해의 꿈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꿈 좋죠. 네. 교수님하고 앞으로 좋은 뭐 네.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교수님은 그러면 공부만 평생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또 이제 목회 활동도 하시고 하는데 뭐 취미랄까, 뭐 영화랄까, 뭐 이런 거 특별히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운동이랄까? 네, 저는 뭐 산책하고 네. 어떻게 보면 등산을 좋아합니다. 저희 집 가까이 또 우면산이 있는데. 네네. 그 예술전당고. 예, 거기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매일 갑니다마는 네. 가면서 생각도 하고 사색. 네. 사색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네. 뭐 혼자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은 네. 등산할 때는 혼자 가고 또 뭐 일하다가 뭐 지방에도 가면은 네. 일만 하지 않고 네. 그 동네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죠. 구경도 하고 네. 일하면서 먹는 즐거움. 일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네. 겸하는 네. 그냥 뭐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일하고 네. 또 놀고 같이 휴식하고 그런 게 굉장히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저 교수님을 오랫동안 배워왔지만 굉장히 이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그 중요시하고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네트워크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그런 그 품성으로 살아가시면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정말 100세가 돼도 심심하지 않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 그렇게 저도 뭐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수님 합시다. 곁에. 네네. 정말 오늘 그 우리 교수님과 짧은 시간이었는데 시간 금방 이렇게 가죠. 그래요? 예, 벌써 뭐 그러네요. 이렇게 시간이 아까운데요. 정말 우리 앞으로 인문학과 평생교육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 그 김정필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부터
정말 우리나라의 그 평생교육의 초석을 다니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대가의 분을 모시고 오늘 인문학 살롱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우리 평생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힘이 살아가는 힘이다. 그게 즐겁고 유쾌하게 건강하게 사는 힘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서 교수님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요 말을 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다. 미처 못하셨던 말 계시면은 한 말씀 또 해주시죠. 또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우리 학습은 재미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이 기분 좋았을 때 나오는 네. 그 호르몬이 엔돌핀이라고 하는데 네. 그 엔돌핀보다도 1000배의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 네. 뭐 다이돌핀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았을 때 또 학습하면서 즐거움을 깨웠을 때 네. 나오는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 이제 설날이 지났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학습하면서 다이돌핀이 나와서 아주 즐겁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평생 학습과 또 인문학 살롱과 같이 지내면은 올해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